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산업 안전 분야에서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게 안전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 문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은 살짝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강의는 안전 문화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심리학자가 가능한 친절하게 안전 문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개발했고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너무 어렵지 않고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안전문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각 장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저희에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위한 질문은 안전문화란 무엇인가요? 라고 정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안전문화의 정의와 안전문화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아시지요? 최근에 미국 HBO사에서 만든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1986년에 발생하였습니다. 30여 명이 폭발 몇 주 내에 사망하였고 그때 발생한 방사성 물질로 인해 6,500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고 조사 보고서가 국제원자력 안전자문그룹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부터 설비 제작, 발전소 건설, 실제 운영 등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문화의 부재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92년에 발표된 2차 보고서에서는 안전문화란 용어가 총 35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체르노빌 사고 조사 보고서가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미국에서는 우주선 챌린저호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여 탑승자 7명이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고는 우주인 가족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TV로 우주선 발사를 지켜보는 중에 발생하여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심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패킹이 추운 날씨에 얼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오링을 제작한 협력업체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챌린저 사고 보고서에서는 안전문화라는 용어 그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시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직 문화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에 관한 관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안전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안전문화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란 여기서처럼 안전과 관련된 조직문화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조직문화는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린 이렇게 일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직마다 다를 수 있죠. A라는 조직에서는 그런 실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곧바로 상부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B라는 조직에서는 가능하면 그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여기 다음번에 나오는 두 번째 조직 문화의 정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쉐인이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자는 조직 문화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 또 무엇인가? 여기 정의가 나와 있네요. 기본 가정이란 구성원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믿음 또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조직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일하는 방식 정의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A라는 조직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다가 얼른 보고를 하는 조직이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보고를 했더니 조직에서 그걸 뭐 그냥 혼내고 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지? 라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작은 실수보다는 더 큰 문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조직 이런 거는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똑같이 실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위에다 보고했더니 조직에서 뭐 그거 가지고 큰 문제를 삼아서 뭐 문책을 하고 나중에는 그 근로자가 아예 조직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고를 하면 야, 좀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하고 그냥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걸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을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만약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라는 믿음이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 문화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생각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 가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굳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생각이나 믿음이기 때문에 쉽게 밖에서 관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조직의 조직 문화는 뭐지? 기본 가정이 뭐지? 라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구성원들한테 당신네 조직에서의 기본 가정은 뭡니까? 물어봐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그 이슬람 쪽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외부에 나갈 때는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는 스카프를 꼭 둘러야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그 특성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 특성은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가정,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가정이 밖으로 표출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자 이렇게 속에서 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기본 가정도 있지만 밖에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직 문화도 이렇게 안에서 잘 안 보이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부분과 또 밖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인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기본 가정, 가치, 인공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직 문화를 세 개로 구분하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형은 종종 이렇게 빙산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빙산의 아래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적인 부분, 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본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본 가정은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가치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수면이 형성됐다고 보면 이쪽은 수면 밖에 있으니까 보이는 부분, 이쪽은 수면 안쪽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면 뭐 핵심 가치 뭐 이런 거를 막 표로 만들고 막 책으로도 만들고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이렇게 밖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조직에서 그렇게 핵심 가치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 안 보이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은 인공물, artifacts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공물이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인공물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 가정이나 가치가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시스템, 아니면 조직의 구성 차트 같은 걸 보면 이 조직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또는 저는 이렇게 어떤 조직에 가면 그 조직의 로비에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벽에 뭐가 걸려 있는지, 또는 사무실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도 이 조직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행동, 회식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환영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도 조직 문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기본 가정,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을 조직 문화라고 했는데, 기본 가정은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인공물 등에 반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안전문화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안전문화를 간단하게 안전과 관련된 조직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직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니까 조금 길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문화란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 또는 사실은 우리가 쉐인의 모델을 봤으니까 여기에 가치,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온 아까 인공문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기본 가정, 안전과 관련된 가치,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인공물, 즉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절차라든지 안전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무엇을 안전과 관련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과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혹은 안전 자체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 또 안전의 가치가 표현된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안전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이쪽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봤다면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조직 문화는 무엇일까? 안전에 관련됐다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안전 시스템,
뭐 안전가치, 안전행동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나오는 경쟁 가치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쟁 가치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치가 아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래서 경영자는 안전을 중요하는 것, 안전 가치뿐만 아니라 뭐 이윤 중요하죠. 생산성 중요하죠. 품질 중요하죠. 어떤 조직에서는 일정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고요. 뭐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경쟁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뭔가 열차인 것 같죠? 열차 플랫폼에 어떤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이런 운송업체에서는 일정 준수, 그러니까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객 만족의 가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시 출발하고 정시 도착을 하려면 뭔가 조금 안전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지나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거 나중에 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안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고객 만족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안전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딱 보기에 이건 안전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실제로 조직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86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사고와 재해가 더 어떻게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조직, 기업,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 재해 발생을 재해 근로 손실 일수, 그래서 재해 때문에 근로 일수가 얼마나 손실됐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해 일수가 훨씬 더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더 줌으로써 사람들의 근무 동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왜 재해를 더 발생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성과 기반 보상 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 지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주로는 생산성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성과, 생산성,
품질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에 비해서 그럼 안전은 그런 걸 다 하면서 안전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전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조직 문화가 다시 사고를 좀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작용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성과 기반 보상 제도라고 하는 조직 문화의 표현이 안전 문화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사고를 더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의 가치들이 다 서로 경쟁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직원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HR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을 다 한 건데요. 그래서 역시 조직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직원 교육 시간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프로 만약 그리면 이거는 교육 시간, 그리고 이거는 재해라고 하면 교육 시간이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해 발생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적 자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결국 안전도 근로자의 생명과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같이 가는 그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보통 안전문화다, 안전문화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전에 관련된 것, 직접적으로 안전이 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많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쪽 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안전문화를 향상시키려면 안전과 서로 경쟁적인 가치가 있는 혹은 안전문화와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조직의 문화라든지 기본 가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절차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안전문화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첫째 장은 안전문화란 무엇인가요? 해서 저희가 안전문화의 정의도 살펴봤고 안전문화의 정의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전풍토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문화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이 잘 나타나는 개념이 안전풍토입니다. 안전풍토는 영어로는 safety 클라이밋이라고 합니다. 기후 그럴 때 쓰는 클라이밋이죠. 그래서 기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중요한 환경이라는 뜻에서 안전풍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안전풍토란 안전과 관련된 조직의 정책, 절차, 실천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안전문화도 공유되어 있는 걸 중요시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유된 것을 중요합니다. 공유되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안전문화와 안전풍토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안전문화는 아까 그 셰인의 3계층 그 조직문화 모형으로 설명했듯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잘 관찰되지 않는 기본 가정이라든지 가치를 포함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인공물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전풍토는 조직의 정책, 절차, 실천, 즉 밖으로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잰 것이 안전풍토입니다.
안전 문화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전 문화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주로는 조직에 들어가서 구성원들한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시스템은 어떻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설문이나 인터뷰를 가지고 질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문화가 이렇다 이렇다 하고 측정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게 관찰 가능하거나 최소한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을 해야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측정한 안전문화도 이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측정하면 당연히 안전문화나 안전북토가 같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겠죠. 물론 뒤에 우리가 안전문화 진단을 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안전문화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 뭐 면담이나 아니면 설문지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제3자가 들어가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전문화를 측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설문이나 면담으로 측정한 안전문화는 안전풍토와 같다라고 간주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 가정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뒤에 안전문화, 안전풍토가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가정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 그 챕터 1 안전문화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